한양을 떠들썩하게 만든 충격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사건은요,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됩니다. 한양의 으리으리한 부잣집 대문 앞에 글귀가 적힌 벽서 한 장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벽서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써 있을 것 같아요. 루머 같은 거? 아니요, 왕을 모독한, 아니면 왕의 뭐 아니면 장녹수와 관련된 거 장녹수 아니었어요? 관련돼 있을 것 같아요. 영모. 네. 장녹수와 부잣집이 연관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벽서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는지는 전해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수님, 당시 벽서에 쓰여 있던 내용을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일단 왕의 정치가 문란하다는 비판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궁궐 내부의 은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왕조 국가에서 왕을 비판하고 궁궐의 은밀한 이야기를 폭로했다. 이게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대역죄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모인데 영모? 그렇네. 갑자사화로 피바람이 몰아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연산군과 왕실을 험담하는 내용의 벽서. 더욱 충격적인 건요, 벽서가 붙어 있었던 그 집의 정체였습니다. 벽서가 붙은 곳은 바로 궁 밖에 있는 장녹수의 사가였습니다. 아무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장녹수지만 자신의 집 앞에 왕실을 비방하는 내용의 벽서가 붙어 있다? 자, 자칫하면요, 장녹수도 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바보가 아니라면 조금만 머리가 있으면 자기가 잘못되는 자기 집에 붙이겠어요? 장녹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다 붙이지. 아, 장녹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장녹수 집에 그럼 붙인 거네요. 그러니까요. 좀 걸려들게끔 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얼마 후 궁궐이 한바탕 시끄러집니다. 바로 벽서 사건의 유력한 범인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오, 궁금하다. 벽서 사건을 일으킨 간큰 범인들, 바로 연산군을 모시던 두 궁녀, 수군비 그리고 전향이라는 궁녀였습니다. 두 궁녀들이 질투심 때문에 장녹수를 해치려고 장녹수 집 앞에 벽서를 붙였다는 겁니다. 아, 궁녀들이 네. 샘나서. 장녹수 어떻게든 보내려고. 자, 그래서 1504년 6월 9일 연산군은 어명을 내립니다. 두 궁녀를 문지하라. 와. 즉, 두 궁녀의 사지를 찢어서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역시 그리고 두 궁녀의 부모와 형제들의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와, 너무 세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맞다. 이 두 궁녀는요, 사실 벽서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에 이미 유배를 갔다는 사실입니다. 어? 2달 전에 이미 유배를 갔던 거예요? 희한해지네. 그럼 범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미 유배 간 거면? 자, 그렇다면 연산군은 왜 두 궁녀를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이 능지까지 해버렸을까요? 연산군이 왜 이렇게 심한 처벌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원 씨가 한번 그 기록 읽어주시죠. 두 사람은 모습이 고와서 녹수가 마음으로 시기하여 밤낮으로 왕에게 참소하였다. 장녹수가 이 미모가 고운 두 궁녀를 질투해서 왕 앞에서 두 궁녀를 밤낮으로 헐뜯었다는 겁니다. 유배를 간 두 궁녀가 자신을 시기의 위험에 빠뜨리려고 벽서를 붙인 것이 분명하옵니다. 이렇게 말이죠. 두 궁녀를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 바로 장녹수였던 겁니다. 시기를 궁녀가 한 게 아니고 장녹수가 했던 거네요. 이야.
너무 예쁘고 고와가지고 혹시나 연상구 눈에 띄면 본인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뺏길 수도 있으니까 보내버린 일단은 거네요. 보내야겠다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혹시라도 연산군의 마음을 아름다운 두 궁녀에게 빼앗긴다면 이건 사실 장록수에겐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화근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벽서 사건을 이용한 겁니다. 교수님, 혹시 벽서 사건 자체를 장록수가 꾸민 거 아닐까요? 꾸몄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야, 연산군은 이 범인의 핵심 그 주동자가 두 궁녀다라고 딱 확신을 하거든요. 이런 정황을 보면 처음부터 장록수가 이를 꾸민 것이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집 대문 앞에다가도 쉽게 붙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윤 씨가 후궁들에게 모함당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장록수를 보면서 어머니 패비윤 씨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두 궁녀의 가족들을 잡아들여서 막 고문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처형해버렸던 겁니다. 장록수의 말 한마디에 두 궁녀와 일가족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본 이 당시 조정신료들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진짜 무서운 여자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도 뭔가 말 잘못하면 또 그 꾸며가지고 우리까지 보낼 수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장록수의 말이면 천하의 연산군을 움직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504년 7월 조선의 양반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뭔가 이번엔 좀 파격적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 사건의 중심이 된 인물은 이병정. 그는요, 종이품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병정이요, 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지금의 종로 일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병정이 유유자적 길을 지나가던 그때 저 길 한편에서 누군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길에서 난동을 부리나 이렇게 봤더니 남녀노비가 뒤섞여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고위 관료인 이병정은 그걸 보고 그 조정이 재상인 내 앞에서 어찌 이리 다투느냐 라고 하면서 이 노비들을 타일러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갑자기 정승나리가 싸움에 끼어들어 이렇게 혼나는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조선의 노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유. 나으리. 나으리. 그죠? 저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죠? 갔을 거예요. 바로 끝내야죠. 굽신되면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불이 나게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싸움 중이던 여자 노비 하나가 고개를 숙이긴커녕 도리어 이병정에게 무슨 상관이요? 라는 식으로 버럭 대드는 겁니다. 오. 말이 안 돼. 천안신문의 노비가 고관대작 양반에게 대든다? 야, 이거 엄격한 신문지 사회인 조선에서는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안 일입니다. 되죠. 이병정은 이 수치심에 파르르 떨면서 노비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귀하고 천함의 차이가 있거늘 내 너를 관아에 신고해 엄히 다스리겠다. 오만방자한 노비를 당장 관아에 신고해 혼쭐을 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관아에 신고한 이병정이 오히려 병사들에게 체포돼서 의금부로 끌려간 거예요. 에? 근데 이거 약간 사회가 약간 뒤틀려진 느낌인데. 그죠? 아니, 노비가 양반에게 대들었는데 양반이 감옥으로 끌려간다? 자, 이게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노비가 뭐가 있어? 이병정이 혼냈던 여자 노비, 그 여자 노비가 바로 장녹수의 노비였습니다. 이 여자 노비의 이름은 강아지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사람 이름을 어떻게 강아지로 지을 수가 있죠? 어? 당시 천인들의 이름은요, 동물이나 식물의 명칭을 따와서 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동물 강아지에 따와가지고 노비의 이름을 강아지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강아지는요, 이병정과 있었던 일을 장녹수에게 모두 일러 바칩니다. 장녹수는요,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합니다. 와. 자신이 부리는 사람을 모욕하는 건 장녹수 자신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장녹수는요, 그래서 연산군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병정을 혼쭐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번 사건 역시 연산군 교회까지 들어갔고 결국 이병정은 체포돼서 의금부로 끌려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병정이 의금부로 끌려간 죄목 대체 뭐였을 것 같아요? 후궁 모욕죄. 모욕죄. 후궁모욕죄? 장녹수 모욕죄. 바로 그 죄목은 윗사람을 능멸했다는 죄입니다. 윗사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건데 노비는 능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능멸했다.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장녹수? 그죠? 그 말은 그 이병정보다 그 장녹수의 노비가 더 높다는 거네요.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군이 장녹수의 노비가 저지른 하극상은 눈 딱 감아주고 무조건 누구 편 들어준 거예요? 장녹수. 장녹수 편 들어준 거예요. 말세네요, 말세. 자, 그렇게 해서 종 이품의 고관 대작인 이병정이 일개 노비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황당한 처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조정신료들은요, 아니 되옵니다 라면서 연산군을 말리긴커녕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병정에게 곤장 100대를 치시고 3년의 유배형을 내리십시오. 야,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그냥 와. 신료들은 노비들의 싸움을 말리던 양반이 벌을 받는 이 상황, 물론 말도 안 된다고 여겼겠죠. 그런데 연산군의 심기를 거느렸다간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면 안 된다는 생각, 이 생각이 더 컸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모든 관료들이 입을 다물고 몸조심합니다. 이른바 몸보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첨언하면 능사에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죠. 다 장녹수 편을 들겠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신료들의 제안을 들은 연산군은요, 곧 소름 돋는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병정의 죄가 중한데 형벌이 너무 가볍지 않겠는가? 나는 교형에 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옵니다, 전하. 근데 원래 다른 왕이었다면 아니다,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절대 그렇게 대답 못하니까. 그렇죠. 결국 이병정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병정이 가산을 다하여 수경에게 뇌물 바치고 죽음을 면한 뒤에 석방되어 돌아갔다. 진짜. 연산군이 막 길길이 날뛰며 자신을 죽이려 드니까 이병정은요, 온 집안의 재산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렇게 장녹수에게 뇌물을 바친 후 이병정은요, 겨우 죽음을 면하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왕보다 더하네요. 교수님. 네. 근데 장녹수가 진짜 화가 났으면 딱 뇌물만 받고 안 도와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급한 상황이 생겨서 네. 뇌물을 들고 나한테 와서 청탁을 하죠. 그러면 뇌물만 받고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장안의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그러니까 장록수한테 뇌물을 갖다 줘도 안 들어줄 수가 있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뇌물을 가져오는 빈도나 가치가 확 줄겠죠. 장록수는 그런 거를 아마 정확히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니 받쳐도 변화가 없으면 아무도 뇌물을 바치지 않아요. 그러네요. 이거 소문 확실히 났겠다. 그렇죠? 그렇게 가까스로 풀려난 이병정은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이병정에게 장록수는요, 사람을 보내서 섬뜩한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병정에게요? 네, 야, 이거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내가 이번 뇌물 받았지만 분기별로 보내라. 아니 이런 아니, 거. 아니 포장지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작은 걸로 막 시비 거는 거예요. 아니죠. 한 번만 용서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은 비록 방면되었지만 내가 다시 한마디만 하면 죽게 하기가 어찌 어렵겠는가. 경고네요. 지켜보고 있다 이거네요. 한마디로 내 눈 밖에 나면 언제든지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겁니다. 와. 활발해. 매년 보내야겠네요. 이후에도 이병정은요, 장록수에게 여러 번 뇌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와 이게 대박이다. 장록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위세를 제대로 과시한 건 물론이고요, 큰 재물까지 한몫 단단히 챙긴 겁니다. 과거에는 노비에 불과했던 장록수가 이제는 조선 양반들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